네, 안녕하세요. 2000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1월 16일 화요일 날 지금 밤을 좀 지나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은 이 순간에도 거의 또 떨어지고 있어 갖고 특히 테슬라가 떨어지고 있어서 210달러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물론 저희 전기차 수요가 지금 부진해서 지금 이 전기차 전체 섹터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입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주식을 더 권리를 달라는 그런 때를 쓰고 있어서 지금 주가 조정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충분히 이제 나스닥이 고점 어느 정도 부근에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이제 좀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뭐 투자할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분할로 한번 또 매수를 하는 작전을 또 해봐야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오늘 LNF의 1편의 영상에 이어서 좀 더 LNF보다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배터리 섹터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좀 이 원고로 돌아오면 바닥을 지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그만큼 어려운 시간을 지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11월 영상에서도 지금 모든 사실 저는 2차 전지만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요즘에 너무나 2차 전지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영상들을 보면 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2월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뭐 좀 세부적인 월도 제시를 해줄 정도로 사실 1월이 실적이 거의 최악의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이제 엔솔 같은 경우들이 지금 사실 특히 셀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 엔솔, 이 SK 이노베이션 거의 역대 최악의 수준까지도 역대 1년 최저가 수준을 갱신할 정도로 지금 셀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요즘에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셀주들은 사실 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셀주들의 비중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읍참마속의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저도 갖고 있는 이 우량주들을 조금 팔고 LNF로 좀 더 옮겼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LG화학도 요즘에 너무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특이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셀주들이 어쨌든 좀 가만히 있어 주기를 좀 기대하고 좀 트레이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2차전지 전체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 그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없으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했을 때도 무자비한 실적 쇼크가 지금 완전히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겨운 상황인 거고 이제 LNF 컨콜도 그렇고 그 LG 엔솔 컨콜에서도 그렇고 이제 3분기 실적에서도 4분기 예상했을 때 20% 정도의 실적 Q가 빠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P도 빠지고 Q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욕을 많이 했죠. 야, 그렇게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3, 40%, 30% 정도의 평균 Q가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적자를 예상한 사람까지는 없었어요. 양극재도. 근데 다 지금 이렇게 적자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재고 조정을 위한 축소뿐만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셀사들은 어 이제 셀사들도 그렇고 OEM 업체들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배터리 가격이 내리는데 왜 지금 사요? 지금 최대한 보통 2, 3개월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고 조정을 통해서 매입을 최소화해서 배터리를 싸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다음에 이건 또 되게 좀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 부분까지는 저도 디테일하게는 몰랐었는데 IRA FEOC 적용 이전에 LFP 구매 양극재 중심으로 구매를 극대화해서 감소세가 특히 3원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한 어쨌든 지난 이야기지만 한번 좀 어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테슬라 구매처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애플하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애플하고 테슬라 의 그 배터리 이 본부장을 지낸 사람의 그 인터뷰가 나오는데 제가 이름을 기억하면은 좀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어떤 유튜버보다 전문가보다 애널리스트보다 더 현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LFP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한국 배터리들이 너무 뿜뿜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LFP 반드시 필요하다. 한 주축을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사실 동감을 됐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한 비중을 크게 차지할 것. 예상보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상보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전기차가 어려워하고 있는 게 예상보다 구매량이 침투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컨센 대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LFP가 우리 컨센 대비보다 훨씬 더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업의 의견이 또 다 무조건 무시할 것만은 아니고 의견을 들어보면은 어떤 상황인지를 또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LG엔솔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 2차전지 대장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결과들이 따라오는가 보게 되면 숫자들이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의 하나의 뭐랄까요? 팁인 건데 이런 것들은 잠시 피해 있는 잘하는 사람들은 피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벤트나 모멘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다. 그리고 삼성 SDI 보면은 완전히 지금 PER이 지금 10배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내년도 PER이 아니라 거의 올해 PER이 엉망입니다. 지금 주가가. 특히 SK 같은 경우는 수율 문제가 있었고 지금 포드 쪽에서 안 팔리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제 SK도 너무 별로인 그 거래처도 지금 포드 쪽에 좀 더 비중이 높은 상황인 거고 그런데 삼성 SDI는 굉장히 이런 확장 정책을 취하지 않았고 실리적인 숫자가 잘 찍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했는데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좀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조금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적이 양호한 것들을 보면 LG엔솔 많이 다들 LG엔솔하고 SK 막 할 때 삼성 SDI 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완전히 또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 SDI 공시 이전 이후를 좀 보면 좀 더 삼성 SDI는 그 공시 이후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처럼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좀 트레이딩의 기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장 일변도의 섹터에서는 돈이 최고였다. 요거는 이게 좀 더 큰 이야기인데 좀 여러 가지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오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지금 돈이 최고인 시대가 아니다. 역사적인 그래프를 보면 한 2, 3년 전만 해도 기술의 시대였어요. 하이니켈 중심의 이런 기술이 돋보이는 양극재 기술들이 좋은 뭐 LNF나 에코프로비움 이런 애들의 기술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최근 2년간은 급속하게 침투율이 증가되는 돈의 시대였어요. 투자의 시대. 그래서 사실 포스코 그룹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근데 이제 다시 또 무한정제 확장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과 예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돈의 시대를 완벽하게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제가 아직 더 뭐 설익을 생각하기 위해서 연구를 더 하고 있지만 OEM 이 최종적으로 어느 전기차 거래선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테슬라를 갖고 있는지 또 뭐 포드, GM 그다음에 유럽 전기차 이런 애들 중에서도 잘 팔리는 OEM들이 어느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요가 크지 않을 때는 한정적인 규모일 때는 또 LFP든 기술과 거래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만 선택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선이라고 계산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이런 지금 단결적 양극재라든지 미드니켈의 고전한 미드니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성숙도가 더 높은 부분이 또 좀 채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소수만 선택받기 때문에 다 무조건 배터리 없으니까 배터리 쇼티지 상태는 지금 아니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이런 것들이 팽창한 시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중요해지겠지만 올해는 특히 이런 거래선이나 기술이 또 중요해지는 시기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엇을 전달을 특히 잘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뭐 아시는 분은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워낙 많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의 경쟁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한 번이 뭐 묻어놓고 25, 26년도까지 뭐 장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시장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누구보다 더 빠른 이런 뉴스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깊숙이 개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히스토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나 종목 간의 이슈 등을 모두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동업하는 마음으로 호흡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사례처럼 저도 뭐 120만 원 넘게 팔았다고 뭐 자랑을 했었지만 뭐 당연히 근데 저도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런 것처럼 수익이 나면 저평가 종목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에 약간의 트레이딩을 잘하는 환경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깊숙하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환경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대화해서 어느 정도 뭐 이제 한 종목에 또 일타 집중할 때는 또 했다가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물론 이런 것들을 쉽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아무것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24년에는 수익을 최대화로 끌어올려서 사실 작년에도 뭐 많이 수익을 거뒀긴 했지만 회복을 했지만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로 끌어올릴 방법을 이제 트레이딩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단타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저는 2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의 트레이딩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런 부분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영원한 승자는 없다. 그래서 뭐 누가 또 작년에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그분이 올해 또 좋은 수익률을 거둘 거라는 자만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좌를 보고 항상 실력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계좌를 계속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서로 플랫폼처럼 도와가면서 의견도 나누고 보완해가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이 정도로 오늘 방송은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LNF가 또 이제 상장 공시가 나오고 나서의 첫날이기 때문에 또 막 물론 나가는 세력도 있을 거고 뭐 들어온 세력 개미들이 주주분들이 있을 거고 아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또 방송이 가능하면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고 공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에도 화이팅입니다.